이번에는 책가도의 조형 원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책가도는 이 서양 화법이 결합된 이제 그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평면적인 그림이긴 하지만 그것이 시각적으로 보일 때는 상당히 입체감이 있게 보이게 되고, 또 실제 마치 어떤 사물을 보는 듯한 그러한 착시 현상, 이런 것들을 이제 극대화 시키게 됩니다. 그것이 그 당시에 조선시대 후기에 이렇게 평면적인 그림, 수묵이라든가 수묵산수라든가 이러한 다른 궁중회화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이렇게 평면적이죠. 거기에 반해서 서양 화법을 어차피 결합을 시킨 형태이기 때문에 그 서양 화법이 가지고 있는 장점, 이 장점이라고 한다면 이제 현실감, 실제감과 그다음에 그 실제보다도 더욱더 그 입체감이 느껴지는, 손에 잡힐 듯 입체감이 느껴지는 그러한 그 어떤 특징들을 이제 극대화 시키려고 아주 많이 노력한 흔적들이 보입니다. 제일 먼저는 뭐냐면 이 책가도의 대략적인 크기, 이제 평균적인 크기를 말씀을 드리게 되면 보통 이제 높이, 이제 이 세로죠. 이 세로는 작게는 한 140cm부터 시작해서 한 190cm 정도, 이런 정도의 높이를 가지고 있고 크기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로죠. 이렇게 가로는 적게는 이제 3m, 이제 크게는 한 6m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크기면 엄청난 대작인데, 이렇게 책가도를 이제 크게 그렸던 이유 중에 하나는 실제 책장 크기에 맞췄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책장 크기라고 하는 것이 높이가 한 105, 6cm, 1m 한 50 이상 되고 옆으로 3, 4m 정도가 되면 웬만한 우리가 좀 시체 말로 하면, 일반적인 말로 하면 한 30평 이상 아파트의 이 거실에 들어가는 크기라고 하는 거죠. 일반적인 크기죠. 실제 지금도 그 책의 그 비율이 있죠. 책 크기. 이 책 크기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예전 책 크기도 지금 비슷한 판형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책장 크기도 거의 그때하고 지금하고 큰 차이가 없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책장을 실제 크기에 이렇게 맞추게 되고, 이제 이 실제 크기에 맞추다 보면 좀 더 이렇게 이 책가도가 가지고 있는, 이 그림이 가지고 있는 실제감이 더욱더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원군 투시법이라는 선용 원군법을 사용을 해서 그런 느낌을 내는 것도 내는 거지만, 실제 크기로 맞추게 되면 현실감은 더욱더 커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안에 책이 도대체 몇 권 정도가 들어갈까라고 생각을 해서 책을 한번 이렇게 꼼꼼히 세어본 적이 있는데, 많게는 한 1360권, 60여 권 이런 정도까지 이렇게 세어본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는 기물들은 많게는 한 80개 정도, 80종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 정도의 사물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정도의 책과 사물을 넣으려면 굉장히 이제 커야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 이 책가도가 입체감을 갖고, 또 이 책가도의 이 어떤 특징이라고 한다면 책 크기가 이렇게 거의 현실적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책 크기하고 거의 동일하게 하다 보니, 그 다음에 책이 쌓이게 되고, 그 쌓이게 되는 책을 기준으로 해서 사물들이 배치가 되고, 그럼 사물 크기도 거의 책을 기준으로 거의 1:1 크기라든가 조금 더 큰 형태로 이제 그려지게 되고요. 결국 그러다 보면 책장도 실제 책장하고 이제 가까워지는 이러한 이제 이렇게 모양새가 만들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뭐냐면, 보통 이제 그림을 그릴 때 이제 책가도가 제일 엄청난 큰 대작들은 한 판에 다 그리기 사실 어려워요. 비단을 저 정도 크기로 이렇게 당겨서 사람이 그 위에다 그림을 이제 올라가서 그린다는 게 좀 쉽지가 않아서 보통은 좀 몇 폭 그렇게 자르게 되죠. 이렇게 잘라서 이제 병풍 형태로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통으로 그리지 않고 병풍 형태로 잘라서 그리는 것은 그림을 그리는 입장에서 이제 편리성도 좀 있고, 그다음에 그 재료를 다룰 수 있는 현실적인 어떤 그 기술이라든가 현실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을 이제 병풍 형태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어차피 통으로 그려봤자 이것을 실제로 그
거대한 그림을 벽에다 갖다 붙일 만한 형태는 아니었단 말이죠. 우리 그림 같은 경우는 거의 병풍 형태로 그리지 통으로 그려가지고 벽에 부착하는 이런 경우는 일제시대 이후에나 나오지 그전에는 그런 형태의 그림은 그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병풍을 만들 때는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하나는 이제 통으로 그려서 이제 전체가 한 폭이죠. 한 폭의 그림을 그린 다음에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병풍 8폭이든 10폭이든 만들어서 이렇게 붙여가는 그러한 방식이 있는데, 이러한 같은 경우는 안쪽 그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서로 떨어지면 안 되잖아. 연결이 안 되니까. 한 폭의 그림이니까. 이럴 때는 그 병풍과 병풍 사이를 거의 다 붙여서 이렇게 사물들이 연결되도록 이렇게 만들고, 대신에 이제 좌우로 위라든가 아래, 그 다음에 좌우 쪽에 이제 여백을 남겨서 장식을 좀 하게 되죠. 보통 이러한 형식을 취하게 됩니다. 거기에 반해서 이 책가도는 일단은 뭐냐면 이 책장 있죠. 그 틈머리 책장 나무가 되어 있는 이 책장 부분을 딱 끝을 마무리를 해요. 그러니까 좌우 위아래에 여백을 두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여백을 두지 않고 거의 이렇게 책만 그리는 그러한 이제 그 모양새가 되는데, 이런 형식으로 그리는 거는 그 실제 책장 느낌하고 이제 실제 책장의 느낌하고 동일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제 이런 방식을 사용을 하게 되고요. 어떤 경우는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불편하거나 이럴 때는 이제 뭐 휘장을 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휘장 사이로 가려서 그 어떤 그 휘장 속에 어떤 그 책장의 모습이 보이도록 이러한 그림 속의 그림 뭐 이러한 방식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엄밀히 따져보면 그 이 책가도는 그 책장이 이제 이렇게 칸이 많이 나눠져 있죠. 특히 이제 뭐 세로칸 말고 이제 가로칸 말고 이렇게 세로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쭉쭉쭉 뭐 8폭이면 8폭 이렇게, 혹은 이렇게 예를 들어서 10폭이라고 한다면 굳이 뭐 우리가 그림을 그려가는 과정에서 이렇게 책장을 8개를 이렇게 놓을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만약에 8폭이라면 책장을 이제 8칸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10폭이면 책장을 10개를 이렇게 만들어서 그 책장과 책장 사이의 이음새 부분을 이렇게 나무로 처리를 해서 이렇게 책에 이러한 나무의 요 책이 겹쳐지는, 책장이 겹쳐지는 요 부분을 한 이음새로 의도적으로 이렇게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요 합폭이 하나의 단일한 그림인데, 이 그림과 이쪽에 있는 그림을 나눌 때 처음부터 이렇게 이 병풍을 만든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 그 크기에 맞춰서 이렇게 딱 맞춰가지고 이 그림을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병풍을 해서 이렇게 겹쳐지게 되면 이 겹쳐지는 부분이 마치 책장의 한 모양처럼, 자연스러운 모양처럼 이렇게 이제 의도해서 그렇게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이제 방식을 사용을 하는 것은 좀 더 현실감을 높이기 위함이죠. 그러니까 사물의 실제 책장의 실제 크기와 이 책장을 거의 동일하게 맞추고, 그 다음에 책도 실제의 책 크기하고 맞추고, 거기에 들어가는 사물도 실제 사물 크기와 맞추게 되고, 그리고 이것이 그림이지만 그 이음새라든가 주변에 이제 장식되는 부분들을 빼고 마치 자연스럽게 이 책장 모양이 형성되도록 만들어지도록 의도적으로 그렇게 계획을 해서 이제 연출을 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이런 방식을 사용하는 것은 최대한 이 원근투시법이 가지고 있는 실제적인 어떤 그 입체감이라든가 사실감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한 방편이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차피 서양화법을 수용해서 서양화법이 가진 특징 자체가 실제감이라는 거죠. 뭐 다른 그 화법 자체가 다른 어떠한 가치라든가 다른 어떤 미학적인 이런 것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서양화법이 가지고 있는 그 장점들을 최대한 살리는 방식으로 이 책가도를 창안을 하고 그리고 그 책가도에 어떤 실제로 이제 이것이 어느 집에 이제 들어갔을 때 어떤 모양이 될 것이다라는 것까지 예측을 해서 이렇게 책가도를 만들었다고 할 수 있겠는데, 우리가 이제 조금 이런 것을 좀 추측을 해본다면, 상상을 좀 해본다면, 만약에 이제 사랑방이 있다, 이렇게 사랑방이 있으면 이 선비가 앉는 자리 앞쪽에다가 실제로 뭐 책도 한 수십 권 이렇게 놓고 그 위에 벼루라든가 뭐 이런 것도 이렇게 뭐 붓이라든가 부통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렇게 뭐 먹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쭉 놓은 다음에 뒤쪽에다가 이 책가도를 이렇게 딱 걸어놨다면, 이렇게 설치를 해놨다면, 이렇게 밖에서 들어오는 사람이 이제 그 앞면을 보게 되면 실제 거하고 이렇게 겹쳐지면서, 그러니까 아무래도 앞쪽에 있는 사물들은 선명해지고 뒤쪽에 있는 건 약간 흐려지는 측면이 있겠죠. 이렇게 되면서 마치 진짜 책이 가득 차 있는 그러한 서재의 느낌을 만들어내었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러한 그림들을 보지 못했던 사람들, 이런 입체감이 있는 그림을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본다면 굉장한 그 시각적 충격과 더불어서 어떤 그 장관이죠. 굉장히 그 자체가 이제 이렇게 멋있는 거죠. 그 느낌, 전체적인 분위기가 뭐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책가도는 그야말로 이제 원근법을 사용을 하는데, 그 원근법이 이제 뭐 우리가 현재 원근법에는 선원근법이 있고 공기원근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선원근법은 그 어떤 원근 투시를 사용하지만 어떤 선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원근 투시로 사물이 왜곡되거나 사물이 이렇게 가깝고 멀어지는 그런 느낌들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소실점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쭉 작아지게 하는 것이죠. 이런 거고, 공기원근법 같은 경우는 그 원근법에다가 이제 선명하고 흐려지는 거. 그러니까 앞쪽의 사물들은 아무래도 가까우니까 선명하고 색깔도 깨끗하고, 뒤쪽으로 넘어가면 공기층들이 있게 되면 뒤쪽에 있는 사물들은 아무래도 이제 흐릿해지겠죠. 흐릿해지고 색깔도 이렇게 이제 탁해지면서 조금씩 이렇게 흐릿해지면서 탁해지고 구체성도 떨어지고, 이런 것들을 의도적으로 색깔까지 집어넣어서 이렇게 표현을 해가는 거죠. 이런 것은 이제 공기원근법이고, 이런 방식을 주로 썼던 사람이 이제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사람이 이제 이런 공기원근법을 완성시킨 작가다, 이렇게 이제 평을 하는데, 그 중에서 책가도는 이제 선원근법을 중심으로 이제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공기원근법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 그것이 굳이 이제 이 그림에서는 필요하지 않는 측면이 가장 강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 화법과 좀 충돌되는 측면이 있는데, 무엇보다 이 책가도는 그 선원근법이라는 원근법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약간 한계가 있어요. 완전히 안 되는 건 아닌데 좀 한계가 상당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 한계가 많다는 얘기는 뭐냐면, 선원근법은, 원근법의 장점은 뭐냐면요, 앞뒤 공간을 잘 보여줘요. 그러니까 앞쪽과 뒤쪽, 그러니까 가깝고 멀고의 느낌을 탁월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인데, 문제는 이 책장을 그렸다는 거죠. 책장이라고 하는 것이 뭐 두께가 뭐 여기서 봤을 때 책이 들어갈 만큼이기 때문에 실제로 뭐 한 50cm 전후의 깊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원근법이 되려면 뭐 3, 4m, 뭐 최소 1m 이상 아주 깊어야지만 이게 안쪽으로 쭉 말려 들어가면서 사물이 이렇게 쭉 멀어지는 이런 느낌을 줄 수 있는데, 이게 폭이 너무 좁다는 얘기죠. 이러다 보니까 이 원근법이 앞뒤에 공간감을 많이 줄 수 있는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 앞뒤의 장점을 만들지 못하는 한계를 처음부터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죠. 이러다 보니까 선원근법을 사용해서 최대한 뭐냐면 이 좌우, 앞뒤가 아니라 이 좌우의 공간을 확장시키는 이러한 형태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가로로 본다면 만약에 8폭이 있다고 하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되죠. 정면에서 보는 모습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좌측, 그 다음에 우측, 이렇게 이제 좌우측, 정면과 좌우측의 이제 원근법을 이제 구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면에 있는 것은 주로 이렇게 좌우 한 면이 안 보이게 되죠. 딱 정면이 배경이 보이고 위아래가 조금씩 나타나게 됩니다. 위아래 공간이 살짝 나타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측으로 가게 되면 이제 우측면이 보이게 되겠죠. 우측의 한 면이 보이게 되고 좌측면은 안 보이게 됩니다. 이제 원근법으로 걸면 그렇게 되죠. 이 좌측으로 가면 좌측면은 보이는데 우측면은 안 보이게 되죠. 사람이 이렇게 한쪽으로 봤을 때 한 면이 보이고 한쪽 면은 안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방식, 그러니까 정면과 좌우측에 보이는 어떤 면을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쪽 면은 이렇게 보인다는 얘기죠. 한쪽에서 봤을 때는 한쪽 면은 안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이쪽으로 오게 되면 이쪽 면은 보이게 되는데 이쪽 면은 안 보이게 되는 거죠. 정면을 봤을 때는 이제 이 양쪽 면이 거의 다 안 보이게 되고,
중앙만 보이게 되는 뭐 이러한 형태를 이제 취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보통 이제 8폭 같은 경우는 이제 2폭을 정면 시점으로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세폭은 하나는 좌측면만 보이게 하고 하나는 우측면만 보이게 하고 이렇게 이제 그리거나 10폭 같은 경우는 이제 2폭을 정면으로 두고 4폭씩 이제 좌우측을 보이게 하는 이러한 화면 구성을 이제 사용을 해서 화면이 깊어지는, 다시 말해서 앞과 뒤가 아주 깊어지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좌우측 공간을 확장시키는 이러한 기법을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세로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원근 투시가 원근 투시법에 있어서 보통 이제 투시도법을 이제 이렇게 3단계로 놔요. 그러니까 정면으로 보는 게 있을 거죠. 사물을 봤을 때. 그 다음에 사물을 이렇게 밑에서 위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위에서 아래로 보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이 책가도의 구도를 잡을 때는 뭐냐면 대부분 3단으로 잡습니다. 3단. 그러니까 가끔 어떤 그림은 이제 4단이 보이기도 하는데 그거는 한 단을 4단이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3단인데 거기서 한 단을 살짝 이렇게 변형을 주는 형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본 형태는 반드시 3단입니다. 그 3단 하나는 정면, 하나는 위, 하나는 아래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기본적인 구도법을 사용하는 이유는 이 원근법의 특징을 최대한 살리기 위함입니다. 그래야 이렇게 사물을 봤을 때 우리가 그렇잖아요. 사물을 봤을 때 위로 내려다보는 사물만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모든 시점이 위에서 아래로 보는 시점만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사물은 눈높이에 있는 거는 정면만 있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는 밑에서 위로 보는, 우리가 뭐 이렇게 어떤 이렇게 선반을 놓고 위에 사물을 얹으면 밑에서 위로만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의 그림에 이 3가지가 다 들어가 있어야 이 흔히 말하는 입체감이라고 하는 것이 시각적으로 굉장히 이제 효과가 있다 이런 얘기죠. 마찬가지로 사물도 옆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굳이 정면을 중심으로 놓고 좌측 우측 다 그리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서양 그림에서는 굳이 이렇게 한 화면에 위, 중간, 아래, 그 다음에 중간, 좌우 이거를 동시에 다 집어넣어 가지고 이렇게 입체감을 구현하는 것은 현실에서는 그런 건 잘 안 드러납니다. 사실 현실에서는 한 면만 보게 되죠. 우리가 보세요. 내가 저 위에 있는 사물을 이렇게 보게 되면 그 순간 위를 향하고 있으면 자기 눈에 맞는 정면이라든가 아래는 안 보이게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아래를 보고 있으면 동시에 위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시점이 딱 정해진단 말이죠. 이 원근 투시법이라고 하는 건 특히 1인칭 원근 투시법은 자기가 보는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아래를 보고 있으면서 동시에 위를 볼 수는 없는 거죠. 그것이 구현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책가도는 그러한 1인칭 원근 투시법, 1인칭 한 사람이 바라보는 그러한 관점을 벗어납니다. 여러 사람이 본. 근데 실제적으로는 구현될 수 없는, 현실에서는 보일 수 없는 이러한 그림을 입체감을 드러내고 실제감을 강조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여기는 아래에서 위로 본 풍경, 여기는 정면으로 본 풍경, 그리고 여기는 아래로 본 풍경. 이 3가지를 이렇게 보려면 여러 사람의 시점이 들어가야 돼요. 한 사람이 여러 번을 보거나 이런 것을 의도적으로 결합을 시켜서 구현한 그야말로 가상의 그리고 또 그림다운 그러한 합법을 여기다 적용시켰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